빛의 길. 논리의 사다리가 끝나는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상상력이라는 수용의 바다에 몸을 던져 그동안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타인의 아픔과 세상의 혼란이 사실 나 자신의 일부였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안과 혼란이 진화의 통로인 이유. 논리의 독재를 넘어 하나의 유기체로 깨어나는 인류의 에필로그. 프롤로그. 논리의 임계점과 신성한 내어맡김으로의 초대.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을 조각내어 분석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좌뇌적 논리 시스템은 생존을 위해 주변의 패턴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확실성을 찾아내는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3번째 유전자 키가 가진 의심의 힘입니다. 이 의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했고 더 나은 답을 찾도록 채찍질하며 지금의 거대한 지식 체계를 일구어냈습니다. 의심은 인류 진화를 추동해온 가장 강력하고 치열한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서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식의 사다리를 타고 끝없이 올라가면 결국 모든 논리가 정답을 내놓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는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64번째 유전자 키의 혼란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리로 무장한 우리가 이 혼란의 바다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당혹감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과 의심을 고쳐야 할 결함이나 극복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며 스스로를 더욱 세차게 몰아세웁니다. 왜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를 자책과 불안의 메비우스 띠 안에 가둡니다. 이 지독한 반복 패턴은 우리가 논리의 힘만으로 삶의 신비를 모두 해독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63번 유전자 키의 주관인 지금, 우리는 이 지적인 통제권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고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논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직함입니다. 63번과 64번은 단순히 숫자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한한 메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있으며 우리가 가진 알아야 한다는 강박이 멈출 때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치열했던 지적 탐색의 여정을 잠시 멈추고 모름의 상태로 자신을 던져넣는 신성한 내어맡김을 연습할 시점입니다. 63번 키의 남성적 의심이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하고 64번 키의 여성적 수용, 즉 상상력의 바다에 몸을 던질 때 비로소 진정한 연금술이 시작됩니다. 이번 프로그래밍 파트너 여정에서는 당신 안에 존재하는 의심하는 자가 어떻게 혼란스러운 자와 화해하고 그 둘이 하나로 녹아내려 진리와 빛이라는 하나의 우주적 현존으로 거듭나는지를 안내할 것입니다. 질문이 멈추고 대답이 사라진 자리, 그곳에서 시작되는 인류 의식의 새로운 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1장 멈추지 않는 생각의 굴레. 의심과 혼란이 춤추는 그림자 루프.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를 계속 자극하며 순환하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63번째 그림자인 의심과 64번째 그림자인 혼란입니다. 의심은 우리 두뇌에 연결된 아주 강력한 물음표가 같아서 끊임없는 정신적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신념이나 가치관에 매달려 정신적인 확신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논리적 정답을 찾아 이 압박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64번 그림자인 혼란이라는 깊은 늪 속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회로가 만들어낸 일종의 자기 증폭 시스템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정리하려고 통제하려고 달려들수록 자기 의심은 오히려 더 거칠게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혼란을 해석해서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의 시도가 실제로는 더 큰 혼란을 낳는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이 64번 그림자는 거대한 안개처럼 세상을 덮어버려서 우리가 삶의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스스로의 힘을 잃게 만듭니다. 의심이 밖을 향해 세상을 탐구하는 도구로 쓰일 때는 창의적인 힘이 되지만 그 화살 쪽이 나 자신을 향하게 되면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처럼 의심을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자기의심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의심은 원래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에너지일 뿐인데 그것을 나의 문제라고 착각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지겨운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모든 과정이 내 뇌가 돌아가는 방식임을 그저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사실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며 그 해방의 열쇠 역시 우리 마음이 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심과 혼란을 빨리 고쳐야 할 결함으로 보지 말고 의식이 더 넓게 확장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에너지의 통로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그림자들은 결코 적이 아니라 더 높은 의식의 문을 열어줄 소중한 원재료와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 원초적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더 깊이 수용할수록 우리는 소위 초월자라고 부르는 존재의 상태에 더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초월자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거대한 역설을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대답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질문하는 나 자신조차 사라진 고요한 진리 속에 머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루프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2장) 요가의 사다리, 탐구라는 남성적 의지. 우리는 의심이라는 그림자의 루프 안에서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를 올바르게 다루기 시작하면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됩니다. 바로 63번 유전자 키의 선물인 탐구입니다. 탐구는 삶에 대해 성급하게 정답을 내리려 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둔 채 진실을 향해 한 계단씩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요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요가는 우리 몸과 정신의 주파수를 점진적으로 높여서 결국 영적인 실현에 도달하게 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 길은 매우 남성적이고 논리적인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의심의 압력을 엔진 삼아 우리는 삶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사하고 자연의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사로잡혀 자신을 정제시켜 나가는 이 과정은 우리를 지적인 태만에서 구해줍니다. 논리적인 좌뇌는 이런 순차적인 발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지한 구도자들은 대개 이 63번의 탐구 정신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요가의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향해 올라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아주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탐구의 선물에 숨겨진 황금률인데요. 어떤 대상을 정말로 깊이 파고들다 보면 결국 관찰자인 나 자신이
내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세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탐구는 밖이 아닌 나 자신의 내면이라는 훨씬 더 주관적인 영역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논리는 의심을 끝내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지만 사실 그 어떤 대답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지식에 도달할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결국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이때 요가적 탐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역설적인 지점에 서게 됩니다.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실망과 낙담의 상태. 이것이 바로 요가가 탄트라라고 불리는 항복의 바다로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결국 63번의 탐구 정신은 우리를 알아야 한다는 강박의 정점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작곡하게 만듭니다. 의심이 그런 심오한 수준에서 스스로를 신뢰하게 될 때 질문을 던지는 사람 자체가 사라지며 오직 진리만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논리라는 튼튼한 사다리를 버리고 아무런 지도가 없는 운해의 영역, 64번의 상상력이 춤추는 야생의 정글로 뛰어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3장 탄트라의 바다, 상상력이라는 여성적 수용. 논리의 사다리가 부서진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64번째 유전자 키의 선물인 상상력을 만납니다. 63번의 탐구가 한 계단씩 정답을 찾아 올라가는 노력이었다면 64번의 상상력은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자신을 던지는 자발적인 항복의 길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탄트라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술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요가와 달리 삶의 혼란 자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여성적인 길입니다. 상상력은 결코 혼란을 없애거나 정리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을 온전히 품어 안음으로써 내면의 연금술이 일어나도록 허용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마음이라는 방어선을 구축하지만 상상력은 그 고통을 기꺼이 느끼며 그것이 예술로 승화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삶의 난기류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한복판에 머물면 억압된 에너지는 폭발적인 창조성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63번의 논리가 64번의 유연한 상상력과 만날 때 우리 삶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 됩니다. 여기서 상상력이란 단순히 머릿속으로 공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전자를 통해 흐르는 방해받지 않는 생명력 그 자체의 표현입니다. 상상력은 지루한 모방을 거부하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논리는 의미와 이유를 분석하느라 멈춰서지만 상상력은 모든 패턴을 벗어나 기품의 함성을 지르며 도약합니다. 63번의 탐구가 사물에 이름을 붙였다면 64번의 상상력은 그 이름표를 떼어내고 사물의 이미지와 본질을 직접 보게 합니다. 이 탄트라의 길에는 어느 정도의 광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며 순간을 사랑하는 시적 영혼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63번의 탐구정신이 길을 닦아놓으면 64번의 상상력은 그 길 위에서 춤을 춥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남성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 존재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내면의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4장 CD의 합일, 진리와 빛의 성스러운 성찬례. 이제 우리는 요가와 탄트라, 즉 탐구와 상상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하나로 녹아드는 궁극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63번의 CD인 진리는 거대한 충격을 선사합니다. 그동안 정답을 찾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사다리를 올랐건만 마침내 마주한 진리의 얼굴은 의심이 곧 진리였다는 황당할 정도로의 단순함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애써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이미 길의 모든 단계에 스며 있던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내려던 모든 노력을 멈추고 내면의 항복에 도달할 때 진리는 조개 속의 진주처럼 그저 그 자리에 실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64번의 CD인 빛이 우리의 존재를 가득 채웁니다. 빛은 나라는 분리된 자아가 존재하려는 모든 욕구를 내려놓을 때 폭발하는 마술과도 같습니다. 63번의 진리가 탐구하는 나 자신을 삭제하여 고요한 이완을 가져온다면 64번의 빛은 그 비워진 공간을 우주적 상상력과 무지개의 색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정신체는 인과체에 완전히 굴복하며 인식은 생각 그 자체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의 마음이 형태의 세계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CD의 합일은 우리를 인류 전체가 하나의 신성한 유기체임을 인정하는 집단적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63번의 진리가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일깨워준다면 64번의 빛은 그 고통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모두를 보편적인 사랑의 장으로 통합시킵니다. 진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빛은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오로라처럼 흘러넘치는 상태입니다. 63번의 유가적 탐구가 마침내 64번의 탄트랄적 항복과 결혼하여 인류의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CD 수준의 상태는 더 이상 지식이나 정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침묵 사이의 전송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실제입니다. 63번의 진리는 우리를 산 정상에 있는 근원으로 데려가고 64번의 빛은 우리를 우주의 상상력이 펼쳐지는 거대한 이젤로 만듭니다. 질문자가 질문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역설이 하나로 녹아내리는 성스러운 성찬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필로그 완성 이후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서 춤추다. 63번 유전자 키의 헥사그램의 이름인 완성 이후는 묘한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모든 탐색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이 상태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어떤 거창한 대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대답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존재 전체가 완전히 이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문을 던지던 사람 자체가 질문 속으로 너무나 깊이 들어가 인식의 파도 속에 삼켜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심하는 자와 혼란스러운 자는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하나의 고요한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녹아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결함이라고 믿었던 의심과 혼란이 사실은 진리로 향하는 가장 정직한 확장의 통로였음을 느끼게 됩니다. 진리는 무언가를 억지로 알아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우리가 매 순간 걷고 있는 모든 발걸음 속에 이미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리는 하루 종일 걷고 난 뒤 따뜻한 나무 아래서 쉬는 휴식과 같고 해지는 바다를 바라보는 미소와 같습니다. 63번의 진리는 영원하고 단순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64번의 상상력은 그 진리가 우주의 이젤 위에 펼쳐지는 자유로운 분놀림입니다. 지적인 독재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멈춘 자리에는 오직 의심 없는 존재라는 근원적인 평화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삶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신들에 의해 조율되고 연주되는 악기가 되어 삶이라는 예술을 향유합니다. 질문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이 위대한 휴식은
우리를 다시 원래의 에덴 상태, 즉 인류가 하나의 신성한 유기체로 숨쉬는 사랑의 바다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제 63번 주간의 긴 여행을 마칩니다. 당신의 유전자에 기록된 이 신비로운 전송을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자신에게 허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지금 여기, 삶의 매 단계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이며 당신 안에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주의 영원한 순간을 마음껏 춤추시기를 바랍니다.